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해와 내년 국가 재정 수입이 정부 추산보다 각각 5조 원 안팎으로 덜 거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 여파 등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나라 곳 간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세밀한 재정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올해 국가 재정 수입은 471조 원. 정부 예상보다 5조 원 넘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정부는 실질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상 성장률을 3%로 예측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수출 부진 등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이를 2.1%로 낮춰 잡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 수입 역시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보다 0.3%포인트 낮게 잡은 탓에 4조 7천억 원 덜 거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세만 따지면 3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 수입은 올해보다 9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반해 씀씀이는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은 500조 원을 넘는데 2023년에는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재정 여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조세 수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법인세 등을 비롯한 주요 세수 확보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 전망을 보다 더 현실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면 결국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외식을 하려고 해도 선뜻 지갑을 열기 힘들다고 말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식당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는 빚내서 빚을 갚을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2년 동안 한자리에서 낙지볶음 식당을 운영해온 왕경숙 씨. 몇 년 전 가게 열 때 빌린 돈을 다 갚았지만 올라가는 인건비,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올해 다시 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용 들어가는 거는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 같은 거는 저희가 거기에 비해서 가격을 올려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대출이라도 받아서라도 운영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씨는 자기 사정은 나은 편이라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분기 기준 자영업자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 규모는 650조 원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정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연체율 역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30일 넘게 돈을 갚지 못한 차주 비율, 잠재 부실률은 올해 2분기 3%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0.3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4년간 외식산업 경기 지수가 70 미만으로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도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 연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대에 있으면 상당히 지금 낮은 거거든요. 사실상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반등할 요인이 사실 외부적으로는 크게 없어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비자들이 외식에 쓰는 돈까지 아끼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의사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00.8명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과 충남, 울산이 130명에서 140명대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9월 말보다 30억 달러 늘어난 4,06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이 늘어난 가운데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의 미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9월 기준 세계 9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협정문이 타결됐습니다. 교역과 투자 활성화,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협정문이 타결됐습니다. RCEP은 아시안 10개국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려왔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6억 명,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인 27조 4천억 달러를 점하는 FTA 타결로 교역과 투자 활성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관련 무역 보복과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르기까지 보호무역 공세의 피해를 적잖이 감당해야 했던 우리로선 자유무역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역내 수요가 높은 전기와 전자,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은 물론 물류와 금융 등 서비스 산업 투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농수산업 부분에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RCEP 타결은 지난 7년간 협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역 통합 모델뿐만 아니라 좀 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다자주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RCEP 타결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28차례 공식 협상과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 개최 등 7년 만의 성과입니다. 다만 급성장 중인 인구 대국 인도가 이번 협정문 타결에 불참해 내년 서명의 변수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꼭 청년들의 눈높이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비전과 내실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과 구직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취업 박람회 현장에 김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속을 자르거나 깎아 금형을 만드는 엔드밀 제품 세계 1위 업체 YG1의 채용 부스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인력 감축 없이 꾸준한 투자로 절삭 공구 분야 강자 입지를 다져 매출의 70% 이상을 75개국 수출로 올리고 있는 곳입니다. 초임 연봉은 3,700만 원 수준으로 중소기업 평균 연봉보다 1,000만 원가량 높아 구직자들에게도 관심을 끌 만한 업체입니다. 대기업, 큰 기업을 찾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대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관련 강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을 찾으려고 그들만의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취업 박람회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에는 이 회사처럼 기술력으로 시장 개척에 성공한 90여 개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은 3,500만 원 선으로 대기업보다는 다소 작지만 모두 기계, 소재 등 주력 산업과 바이오, 의료,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현장에선 지원자가 관심 산업군, 경력 사항 등을 입력하면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 경험과 비교해 지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활용됐습니다. 매출액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회사의 제품이 그 비전 그런 걸 볼 것 같아요. 관심 있던 중견기업도 있고 해가지고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상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불법 파견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고용당국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검찰은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운전자의 고용 형태 등을 적시했습니다. 타다가 용역업체에서 받은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대기 지역 등을 관리 감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기사를 차고지로 출근시켜 배차하고 승객 수요가 많은 곳에 대기하게 승객과 연결,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식으로 운영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기사를 관리 감독하며 콜택시처럼 운영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 운전업에 파견직을 쓰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타다 기사 9천여 명 중 10%는 파견직, 나머지 90%는 개인 사업자로 알려졌습니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미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타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 검찰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이게 파견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한편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국토교통부에 타다 영업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지 묻는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과 관련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힌 국토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스마트폰의 단짝이자 웨어러블 기기 대표격인 무선 이어폰을 해외 직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달엔 중국과 미국의 연중 최대 쇼핑절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어 해외 직구 이용이 더 늘 전망이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국내 한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올 초 이곳에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한 A씨는 불과 2주 만에 오른쪽 이어폰이 들리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일주일 내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이나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무선 이어폰을 샀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접수된 불만만 119건인데 지난해 연간 접수 피해 신고의 4배가 넘습니다. 피해 사례 중엔 품질 불량이 가장 많았고 배송 관련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사이트가 없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11월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로 해외 직구도 연중 최대치에 이르는 철이라 하반기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당국은 해외 신용카드 거래 후 피해가 발생하면 이미 승인된 거래라도 취소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매 전 반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또 제품을 받은 즉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지백 서비스 신청 시에는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찍어 놓는다던가 고지하고 있는 반품 기준 등 보관하시면. 소비자원은 피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인터넷과 함께 IPTV 가입해 이용하는 가정들이 많지만 이 IPTV로 보통 진한 영상 보기나 주문형 비디오, VOD만 이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제 IPTV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VR 구현을 위해 머리에 쓰는 장비입니다. 휴대전화나 게임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IPTV에서도 이 VR 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안방에서도 3D 영화관처럼 입체감 있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V 옆의 셋톱박스도 이제 손바닥에 쏙 들어올 만큼 작아져 TV에 직접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는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각 연령에 맞는 전용 콘텐츠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에선 IPTV에 최대 4개의 계정을 제공해 가족 구성원마다 각자의 시청 이력을 바탕으로 알맞은 콘텐츠를 맞춤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미디어가 개인화 트렌드로 가고 있고 또 지능화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맞춰서 고객들이 지향하는 성향들을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킨 모델입니다. 증강현실, AR을 이용한 콘텐츠도 눈에 띕니다. AR을 활용해 상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꼼꼼히 살펴볼 수 있고 집안의 상품을 미리 배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VR과 AR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하게 쇼핑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IPTV의 진화로 이제 안방이 백화점과 영화관을 대신할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7월과 8월 2달 연속 상승했던 산업 생산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또 소비 지수도 떨어진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핫키워드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름 동안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며 내수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앞섰는데 결국 반짝 회복세에 불과했던 건가요? 네, 우선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지난 9월에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산업 생산은 지난 8월보다 0.4% 낮아져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호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광공업 산업은 지난 8월보다 2%가 증가한 건데요. 새로운 차들이 속속들이 출시되면서 자동차 생산이 8월보다 5.1%가 증가했고 또 반도체 조립 장비를 중심으로 한 기계 장비 쪽에서 8%가 상승하며 광공업 생산의 증가율을 이끌었습니다. 네, 국내 주력 산업의 생산이 상승했으니 다른 산업 역시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어떤 점이 문제였던 건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서비스업 생산이었습니다. 1.2%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생산을 떨어뜨린 건데요. 이번에 이렇게 서비스업 생산이 부진을 면치 못한 건 날씨 영향도 큽니다. 아시다시피 태풍과 장마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나들이를 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죠. 이 때문에 국내 여행과 야외 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난히 빨랐던 명절 탓에 평상시 가을에 생산 지수를 이끌었던 명절 효과를 받지 못해서 서비스업 생산과 같은 내수 관련 지표가 약화된 것이죠. 실제로 서비스업 생산에서도 도소매업은 2.9%가 감소했고 또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 금융과 보험은 1.8%가 감소해 전반적인 산업 생산 지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건설 경기는 나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 상승세는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실적을 판단하는 건설기성도 8월과 비교했을 때 2.7%가 떨어졌는데요. 건축은 3.5%, 토목은 0.5%가 감소하면서 건설 경기에 큰 호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건설 수주는 신안산선, 또 복선전철과 민자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는 등의 요인으로 철도와 궤도, 토지 조성 등 토목이 53.4% 상승하면서 지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경기도 내수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부진한 경기가 전체 산업 생산에 큰 영향을 줬네요. 결국 산업 생산 지수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전 산업이 고르게 발달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수 부진은 소비 감소에서도 나타났는데요. 9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지난 8월보다 2.2%가 떨어져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수치는 2.4%가 감소한 2017년 12월 이후에 2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낸 겁니다. 네, 그나마 상승세로 돌아섰던 생산지수가 불과 3개월 만에 떨어지다니 경기 흐름의 회복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낙심하기엔 이릅니다. 물론 이처럼 생산지수가 떨어진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건설 수주액, 또 기계류 내수출하 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0.1포인트가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완전히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낙심을 하기엔 이르지만 소폭 올랐던 경기가 다시 내림세를 보일 때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침체되었던 내수 시장을 겪어온 부작용이죠. 침체됐던 경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경기는 오름세만 보이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